지금까지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는 관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대안 정책을 요구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한창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페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드 수수료 협상을 위한 가맹점 단체 설립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카드 의무 수납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그 첫 번째로 중소상공인 페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일명 수수료 재료 결제 서비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결제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사용제인 신용카드의 압도적인 사용률 때문에 그 시행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결제 수단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정착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결제 수단의 서비스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벤사와 카드사가 있고, 이 벤사와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형성되어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페이 결제 제도는 이 신용카드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인데, 소비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벤사하고 카드사는 없고, 계좌 간에 즉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 간 직접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편결제 사업자가 어떤 업체들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네이버페이, BC카드, 카카오톡, 페이코, 티머니 이런 업체들이 간편결제 사업자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은행들을 보시면 시중에 굵직굵직한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지금 은행이 참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나머지 모든 은행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구동 방식을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앱을 실행을 합니다. 이 앱을 실행이 어떤 앱을 많이 하냐면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앱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앱,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앱을 시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앱에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능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QR코드를 실행시켜 가지고 판매자 포스에 있는 QR코드를 인식시키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참여은행에 이체 요청하는 정보를 보낸과 동시에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판매자에게 통보되는 이런 구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 결제 방식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제도도 당연히 수수료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계좌 이체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 수수료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운영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정부에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이 계좌 이체 수수료 면제하기로 협약을 하고, 이 간편결제 사업자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이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제로 수수료는 영세 중소 가맹점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발표에 갔다 왔는데 정확한 워딩이 이랬습니다.
영세 중세 가맹점이 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기부에서 낸 자료들을 쭉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일반 가맹점은 페이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아주 짤막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신용카드처럼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이 페이 제도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페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페이 제도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공공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형적 수수료 구조로 인해서 카드사의 배만 불려준 신용카드사의 그런 실패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수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낮은 수수료를 구현하는 문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40%, 즉 다시 말해서 이 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에는 그걸 더 늘려가지고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연계하겠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각종 문화시설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어떤 이런 지원 혜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간편결제 사업자의 마케팅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소상공인 페이 제도는 정부가 깔아주는 멍석입니다. 간편결제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온라인에서 이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들도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사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아 왔는데 정부가 명석을 딱 깔아줍니다. 공공 플랫폼도 구축해서 쓰라고 주고 각종 정부의 혜택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사업자 너그보고 사업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게 이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꽉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수수료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간편결제 사업자 입장에서 돈은 되지 않을 겁니다. 수수료의 수익은. 근데 이들 입장에서 돈이 안 된다고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낼 것인지, 아니면은 사활을 걸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열심히 회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돈이 안 돼도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지만이 미래에 다른 사업을 부가적으로 연결했을 때 여러 가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특정 매장 할인이나 첫 번째 결제 할인 또는 결제 시 포인트 적립 제공이나 선물 이벤트 같은 각종 소비자 이용 혜택을 부여해서 마케팅을 해서 회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우려점 및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여신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이자 여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물건을 사고
당장 결제를 하지 않고 한 달 뒤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이자로. 그런데 페이에는 아직 이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페이에도 여신 기능을 탑재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 이 여신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페이 기능의 우려점 두 번째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페이도 반드시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영세, 중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로 결제 수수료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용을, 모든 비용을 일반 가맹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반 가맹점에 어떤 수수료를 체급하는지, 일반 가맹점에 어떤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를 우리가 감시를 하고 이게 지자체별로 다르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일반 가맹점에 어떤 수수료 체계를 부과하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요구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정책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와 중기부가 끌어가고 부산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 대책에 대한 부산시의 능동적인 정책 추진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이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